선생님 그때 수학 지문은 나중에 하나요? 뭐? 10쪽이 뒤에 주제 통합 지문. 네. 그 난이도 그렇게 안 높아가지고 오늘 문학 할게. 자, 그러면은 오늘 24학년도 수능 문학 할 건데 요 문학 24학년도 수능에서는 고전 문학은 그렇게 난이도가 있진 않았어요. 뭐가 현대 문학이 좀 어려웠지. 여러분 아마 미리 풀어본 친구는 이 현대시, 현대소설 좀 만만찮게 느꼈을 건데 오늘 지금 첫 번째 지문으로 뭐 할 거냐면은 8, 9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일단 현대시 두 편하고 고전 수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3번 문제 한번 먼저 풀어주시고 펼쳐주시면 선생님 항상 이제 얘기하잖아. 우리 문제 풀기 전에 보기 문제 있는지 그지 확인해보자. 23번 문제가 지금 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 가각도 당시에 비연계 지문이었다고. 비연계 지문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치? 아무래도 그래서 보기가 무조건 주어질 건데 비연계 지문 보기 23번 문제 한번 보자.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어쨌든 자연이 가진 힘이 어디에? 인간 역사에 관여를 한다. 그지? 영향을 준다라는 지금 진술. 인간의 역사는 쇠락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라는 말은 결국 이제 뭐야? 그래,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런 자연의 변화의 힘이 그치?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이렇게 뭐한다? 판단한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 제목이자 또 소재인 요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한다니까. 우리가 흔히 문이라고 하는 어떤 이 소재의 속성을 한번 떠올려보면 열고 닫는 속성을 1차적으로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결국에 문이라는 게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문이 뭐 되는? 그래, 열리는 그런 느낌 아니겠느냐. 그치?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 그치? 그럼 그 이전에는 뭐 있겠어? 쇠락이나 변화 가능성, 생성 가능성 실현하기 전에는 닫혀있는. 그치? 그런 모습이었을 거고. 어쨌든 이제 열리는 그런 모습 통해서 생성 가능성 실현하게 되고, 이때 인간 역사는 깃발로 상징이 되는 역시 또 이제 이상을 향해 문이 열리니까 그렇지. 그를 향해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진술. 24학년도 수능 문학 2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가진술, 가보기의 내용 읽었고 선택지를 한번 보자. 1번 선택지를 봐봐.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이거 못 건드린다고. 어쨌든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주어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한다 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봐.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란 결국 봐. 주어가 지금 뭔데? 인간의 역사야. 그치? 인간 역사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는, 영향을 주었다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보기에서 어떻게 읽고 왔어? 그래, 반대 진술이었어.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맞았어. 인간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까지는 그치? 진술된 내용에 따르면 그치? 맞는 말입니다만 후술된 지금 인간의 역사라는 공통주어다. 지금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아니지. 자연의 힘이 그치? 이렇게 지금 뭐야? 인간의 역사에 관여를 하는 과정에서 그치? 우리가 지금 뭐 했다고? 탐색하고 또는 수용하고 라는 어떤 맥락이 나온. 이거는 그래서 보기의 진술하고 지금 뭐다? 보기 내용하고 반대 진술이 나와버렸다. 반대 진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부터 5번까지는 그럼 뭐야? 맞는 진술이란 말이야.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하면서 뭐 하는 거? 이제 가작품을 그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 이 내용 분석, 해석이 좀 돼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2번에 기둥에, 기둥의 틈에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여겼대. 그러니까 쓰라리게 스며들지만 서럽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뭐야? 쓰라리게 스며든다, 쇠락게 가는 것이긴 해. 그치? 하지만 그럼에도 서럽지가 않으니까 이런 자연의 힘을 지금 뭐 이런 볕과 바람이 그치? 그 스며드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
맞지? 이 호응을 자꾸 시켜줘야 돼, 얘들아. 다음, 밑에. 기와장마다 입기와 세월이 덮여감에도 멀리는 또 바람, 또 자연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봐봐. 입기가 좀 덮여가니까 기와장에 자연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자연이 가진 변화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 바람 소리에 또 이제 귀를 기울인다라는 게 그지? 그러니까 입기가 지금 덮여 있지만 이 바람이 또 불고 저걸 뭐야 날려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변화의 힘에 대한 그지? 그래서 생성 가능성을 찾는 탐색하는 모습, 탐색. 그지? 응. 다음 4번에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sak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자,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봐봐 이제 봄이면 푸른 삭 나무가 자라니까 그치 생성의 힘을 역시 또 뭐 하는 거 그래 잃지 않고 그치 수용함으로써 그죠 또 조화를 어우러진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준단 말이야. 자 그리고 5번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 이제 너희들 반응 좀 좋아해줘.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뭐 했다고? 열렸다고. 맞아? 그럼 이것을 대놓고 인간의 역사가 그지? 뭐 다시 생성해왔다. 이 힘으로 가능성으로 그죠?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진술이란 말이야. 닫혔던 게 열리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 문이라는 또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또 그 문학 작품 우리가 읽을 때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많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문이라는 속성이 있지만은, 이 문이라는 것도 사물이 있지만은 이 문이 그치 단순한 문이 아니고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가 그치 결국 뭐야 생성의 역사 세계로 그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뭐야 여기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중간 연결고리였다는 거야. 이게 닫혀있을 때는 지금 뭐야 생성으로 못 간다고. 그치? 근데 이제 뭐 하니까 열리니까 생성에 그치 이 세계로 그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좀 접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인 그치 사물인 문이라고 할지라도 저것이 인간과 세계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 소재인가 이런 데 주목해줘야 돼요. 또 밑에 또 나올 거야. 나 작품에 또 가지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또 가지라는 것도 그냥 단순 가지가 아니고 그치 이 가지라는 것이 그치 나무에서 그죠 어떻게 뻗어나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장하고 다 인간과 세계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렇지? 좀 더 이거 나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가 작품지 우리가 23번 문제 보고 1번 선택지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 푸는 전략을 한번 세워야 된다는 22번 문제 그 다음에 자 26번 문제입니까? 기억이 그치? 자 우리 문이라는 요 인덱스 기억 매거진 그래서 요렇게 좀 풀 건데 지금 2번 같은 경우 얘들아 뭐 표현상 특징하고 하자했던 뭐 정서 즉 내용 선택지 좀 섞여 있긴 해. 근데 지금 너희들 봐봐. 지금 22번에 1, 2, 3, 5번 선택지를 내가 미리 먼저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게. 봐. 1번 선택지 명시적 청자니까 우리 문학에서 명시적 청자란 대상을 뭐 했을 때? 불렀을 때. 맞지? 호명했을 때야. 명시적 청자란 호명하거나 그지? 겉으로 드러난. 자, 그 다음에 2번에 동일한 색처니까 색깔이 그치? 자 동일한 게 똑같은 게 2개 이상 나오면은 그치? 맞는 말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3번에 근데 요건 봐봐. 자 1, 2번은 형식 즉 표현법이잖아 그치? 그런데 3번은 사라져가는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니까 정서 내용이란 말입니다. 다만 자 동건아 우리 금방 뭐 보고 왔다고? 보기 읽고 금방 왔어. 그치? 이 작품 지금 뭐야? 인간의 역사가 생성, 그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힘을 수용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 이게 사라져가는 대상이 아니지. 다시 생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그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란 정서 나오면 안 되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런 22번 문제에서 말하는 정서는 결국 주제와 직결되는 거거든. 안 그렇겠어? 그거는 사라져가는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고 그치 사라져가는 과정적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그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해야 된다고? 3번은 선생님 내용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보기를 읽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끼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5번도 마찬가지로 해볼까? 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연쇄적이란 이제 앞선 진술이 그치?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 대상이란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뭐 자연의 힘이라고 하자. 이제 뭐 자연과 뭐 소통했다. 좋습니다. 자연의 힘을 탐색 수용하니까 그치? 관여하고. 그런데 문제 해결 과정이 연쇄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문제 해결 과정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야 문이 닫혀 있다가 그지 즉 쇠락의 어떤 상황이었다가 열리는 그지 생성의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상을까지 향해 또 이제 나아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게 연쇄적이라면 적어도 이게 우리가 뭐 이 문제 해결 과정 자체가 연쇄란 말은 2차례 이상이거든.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좀 극단적인 편이지만은 연쇄 살인마 할 때 한 명 죽여? 최소 2명, 3명 죽인 거 아니야? 이거 문제 해결 뭐야? 문 열리는 거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났거든. 그치?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연쇄적이라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맞죠? 그래서 3번, 5번 날리고 그럼 다시 여기서 1, 2번이 지금 남은 상황이잖아? 그럼 너희들 읽을 때 뭐 주목해야 된다고? 청자를 그지? 호명하는지 그리고 색깔이 나타난다면 같은 색깔이 몇 번 나타나는지 확인을 빨리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문장 풀러 가봅시다. 자, 1형이네요. 그래서 흰 벽에는 어려운이 해될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고요함이 그지 1000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그만큼 뭐야 흘러갔다 우리 역사겠지. 영화 또는 여기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읽으면 될 것 같고 다음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어 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지만 그것이 뭐야 서럽지는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자연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치. 자, 아까 우리 그 선택지도 나왔던 진술이니까 2번 선택지였나요? 그래서 자 이게 이 쇠락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 이제 이거 뭐야 서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연이 가진 변화 힘에 대해서 이제 탐색 수용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3면에 자 기와장마다 푸른 나왔네 색초입니다. 자 푸른 있기가 않고 세월은 소리 없이 사였으나 문은 상기자 다시 우리는 알아요. 문은 늘 닫혀진 채 이제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아직은 열리지 않았고, 그치? 귀를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자연의 어떤 변화의 힘을, 그치? 탐색하고, 그죠? 탐구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어쨌든 지금 풀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 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풀은 그럼 일단 22번에 그치? 2번 선택지는 되겠다. 사기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부는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그렇지. 그래서 주춧돌 놓인 자리에 그 풀은 가을 풀은 좀 우거졌지만 봄이면 이제 피는 삭들 나무들이 그지 자라났으니까 생성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뭐야 확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자연의 변화, 자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자 그리고 유달리도 풀은 세 번 나왔네. 내가 뭐 거의 뭐 그치? 확실시 되네요. 높은 하늘과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촉촉촉 돌아오고 살았던 비바람이 거친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뭐했다고? 열렸다. 그치? 유달리도 높은 푸른 하늘. 그치? 그 다음에 자 별들도 돌아오고 그치? 비바람도 거쳤단 말이야. 그죠? 이제 역시 또 이거 뭐야? 그래,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속에서, 그치? 이제는 완전하게 지금 뭐 했다? 생성의 가능성을 찾았다, 이거 봐야 돼. 그치? 그래서 열렸어. 그리고 문이 열리니까 뭐가?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라고 해서, 그치? 깃발이 아까 우리 뭐라고? 목에서 이건 이상이라고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문이 열렸으니 깃발로 표상되는 그 이상을 향해서 뭐야? 그래,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예전이 문 한 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22번에 연쇄라는 말은 그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지? 자,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이 탐색하고 수용하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모색하는 것이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어렵다. 그지?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자, 여기서, 동현아, 22번에 1번 선택지 맞아, 아니야? 지금 부른 말 없습니다. 그치? 명시적 정답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1번 날리면 2번 남는단 말이야.
그리고 4번 선이 찌가 남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또 팁. 2번과 4번이 남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나를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된다. 그래서 위에는 지금 유사한 문장 구조, 밑에는 관조야. 그럼 내가 또 요거 위에 노란색은 또 뭐야? 표현이지. 밑에 빨간색은 내용이라고. 뭐를 판단하는 게 더 빨라? 표현이 더 빠르다. 더군다나 문장 구조 반복이잖아. 뭐 찾으면 돼? 조사나 어미 찾으면 돼. 특히나 어미 찾으면 훨씬 빠릅니다. 즉 행이나 연애 어딜 가? 마지막 끝부분 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딱 너희들 육안상 빨리 확인해봐. 동사구조 반복되나 안 되나? 된다. 1원에 바로 뭐 나와? 1원에 뭐뭐 할 때, 그치? 뭐뭐 리을 것이다. 리을 것이다. 맞아. 그리고 2연 딱 시작하자마자 아니었으면 하잖아. 맞지? 문장구조 반복. 맞지? 정답 몇 번 할래? 2번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는 안 높은데 이게 지금 인덱스가 3개짜리잖아. 이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풀면 훨씬 빠르게 푼다. 알겠지? 여러분 내가 아까 뭐 시작할 때 모의고사 얘기 안 하고 시작해서 그런데 지난주 모의고사 딱 쳤을 때 정신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도 오고 그지? 시간 부족도 막 생기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제 뭐 연계가 좀 이제 우리가 연계 체감이 좀 되고 하면 물론 이제 시간 좀 많이 뭐 아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당장 만약에 뭐 사설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하면은 너희들 다 모르는 작품들이 지금 거의가 출제될 거예요. 또는 6개월 평가원 우리 그 모의고사 칠 때도 너희들 아무리 수특이나 수학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 100% 기억이 나진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게 좀 효율적이어야, 그지? 그냥 전략적이고 효율적이어야 어떤 지문이 나와도, 그치? 물론 내가 피지컬적으로 좀 부족해서 이제 작품을 또 이제 분석하는데, 또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시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방법만큼 이제는 뭐야? 좀 한결같이 일관되게 좀 가자는 거야. 맞지?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수능에서 갑자기 신명이 낼 수는 없고, 맞아? 기존의 패턴 그대로 지금 출제가 될 건데, 그런 패턴들을 지금 우리가 평가원 지원들 가지고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지? 여기 좀 최적화돼야 돼. 자, 그리고 26번의 기억 관련해서 그치? 한번 볼 겁니다. 자, 문이라는 요 소재. 그래서 26번에 1번 선택지. 자, 기억. 문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간다. 그래서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았다. 맥락상 이거 지금 뭐야? 뭐 이 자연의 변화의 힘을 그치? 이 수용, 탐색 이런 과정이니까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았다는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제 그러니까 문이 뭐 자연이 그치 갑자기 바람이 생하고 불어서 열렸다면 뭐 자연의 도움 받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문은 지금 여기서는 영향을 받으며 그치 이렇게 진술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도움을 받으며까지 우리가 좀 과한해서 이제 타당하지 않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 그죠? 계속 있으면서 그렇지 오랜 세월 보내면서도 존버하다가 결국엔 뭐야? 그래, 문이 열리는 그 모습을 해서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 나왔고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렇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이라는 게 문이 닫혀진 거를 그렇지 이렇게 열림으로써 그죠? 극복이란 말은 될 수 있다.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 없었지? 그 다음에 과거 행위의 반성 없었어. 맞죠? 그래서 2, 3번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거 좀 이따 나 작품에 또 이제 니은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바로 나 작품 들어갈 거야. 나 작품이 당시 연계 작품이었어. 그래서 나 작품은 지금 뭐 관련된 보기가 27번 보기가 있긴 한데 되게 좀 짧죠, 그지? 나다 공통 보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기이기 때문에 뭐 해보겠다. 먼저 한번 체크하겠다, 그지? 그리고 자 24번이 나 단독 문제, 그다음 26번에 인덱스 지금 2번, 3번 남았거든, 그지? 요거 지금 중에 우리 하나 고르면 된다, 그렇지? 응.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 자 27번 보기 한번 먼저 볼게요.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라는 작품인데 그래서 두 작품 나다에는 주체가 뭐 자 주체니까 시니까 주체가 화자겠지 이제. 자 대상을 바라보고 같이 사유란 생각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지? 생각 깊게 하다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또는 대상의 속성에 주목해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 그치? 또는 속성에 주목해서 얻은 깨달음, 이런 것들을 그치? 이렇게 제시하는 방식이더라. 그래서 내가 아까 22번에 4번 선택지 있잖아. 4번에 아까 우리 나작품에서 그 대상 관조한다 돼 있어. 그치? 관조가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 사물을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새로운 의미와 깨달음을 제시한다. 고요한 마음만으로 될까? 안 돼요. 고요한 마음이라는 게 객관적인 진술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개념어들, 관조, 관망도 사실 사태 그냥 뭐 현상을 지켜봄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는 사태를 이렇게 지켜봄. 그러니까 이런 진술들이 지금 보기의 내용하고는 상충한단 말이야. 그치? 관망관조는 객관적인 거라고. 여기는 지금 뭐야? 주체가 대상 바라고 사회에서 얻은 인식이니까 되게 주관적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객관적인 어휘가 관조가 관망이 들어가 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납득이 되나? 그래서 만약에 평가 지원을 하면서 내가 이런 워딩들에 대해서 그치? 내가 좀 생소하거나 좀 모르는 게 등장했다면 제발 한번 찾아보시고. 그치? 그래서 여기 평가원에서 지금 이제 출제된 이 문제들에 나오는 선택지들에 나오는 워딩들에 대해서 반응들이 빨리 돼야 되니까. 알겠지?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자, 27번. 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읽었는데, 새로운 의미, 깨달음을 제시한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자, 나작품 한번 가볍게 읽어볼 건데, 일단은 요게 지금 각 연마다 지금 A, B, C 또 인덱스 매겨져 있기 때문에,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A, B, C 인덱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서 풀어도 됩니다. 한 단락 읽고. 근데 내가 요거는 연기작품이기도 하고 해서 한 호흡에 좀 빨리 한번 읽어줄게. 자, 그래서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 수양 나무겠지, 그치? 벚나무. 자,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어쨌든 26번 문제. 자, 담 넘는 상황 제시. 그것은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니까, 플러스 알파의 그치? 도움이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읽어야지. 그치? 그때 그 알파가 얼굴 한번 못 마주쳤던 그치? 뿌리. 잠깐 있다 그치? 자, 지는 꽃들, 잎들, 그치? 얘네들이 한마음 한몸이 되어 믿어주지 않았다면 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즉 뭐야? 담을 넘지 못했을 거라고. 맞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작품 지금 가지라는 친구가 지금 뭐 했다고? 그래, 담을 넘는 데 있어서 다른 요소들의 그치? 영향과 도움을 받아서 담을 넘을 수 있었구나. 근데 다시 상원아, 내가 아까 문학은 인간과 세계의 관계라고 했어. 그럼 진짜 이거는 나무까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지 문제 어떤 담 같은 것도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라든지 뛰어넘어야 할 한계점이라면 그런 것들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깨달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진짜 가지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얘들아. 안 그래? 항상 그래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 항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현실 세계 하고 호응을 시켜서 한번 접근 한번 해봐봐.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만약에 가지의 속성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빨리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런만 읽고도 사실 지금 26번에 2번, 3번 정도는 소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동훈아 3번 선 있죠, 봐봐. 3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 3번에서 외부의 간섭 최소.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외부와 지금 함께 혼연일체 되어가지고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 간섭 최소하냐. 안 그래? 자연스럽게 정답은 2번이고 제목을 딱 보고 가지가 담을 넘을 테니까 이 담이라는 게 그치? 자, 영역을 그치? 구획하는 어떤 이제 기준이라면 담을 넘는 거니까 영역을 확장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2번 선택 익스큐즈 해야 돼. 이해되나?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2번이었다. 되나?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자,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폭설이 아니었으면, 좀 우리가 고집센 비면 많이 내리는 비일 거야. 그 다음에 폭설도 그지, 돌이 없는 폭설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자연의 어떤 힘일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가지에게 담을 넣는다는 것이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은 A가 아니었다면 B가 아니다라는 말을 바꿔서 A기 때문에 B이다. 그치? 그러니까 B와 폭설 따위처럼 이런 시련, 그치? 고난을 어느 정도는 그치? 우리가 이겨냈을 때 약간 성취감, 뿌듯함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게 시련일지라도 이런 시련조차도 가지는 뭐 했다? 뭐 즐겼다. 그치? 이렇게 봐요. 우리가 뭐 공부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처음에는 뭐 극한 값 구하는 게 뭐 어려웠어. 그치? 근데 점차, 자,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나한테 시련이잖아. 그치? 풀어보면서 패턴을 유형을 익히니까 이제 푸는 게 재밌어지기도 하거든. 수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조금 이제 이 시련도 때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구나, 그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지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밖을 가로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다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서를 다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즉 담이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꿨다. 담이 있었기 때문에 담을 넘으려는 꿈을 꿨다, 이렇게 읽어야지. 맞아? 자, 그래서 이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 두 번째, 이건 이제 외부 요소고, 그치? 아까 위에 1연에서는 내부 요소라고 봐도 됩니다. 같은 이제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이 담이 이제 세 번째 알파인데, 이 세 번째 알파 담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넘어야 될 어떤 목표라든지, 그치?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저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내가 넘는다는 게 의미가 없거든. 맞지? 그래서 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꿈을 꿀 수가 있었다. 목표가 있었다. 맞지? 자,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목련이든 감나무든 줄장미든 담쟁이든 이런 얘네들, 그지? 다 마찬가지인 거야. 수양가지랑 비슷한 친구들이지, 그지? 자, 얘네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이란 무명의 획을 긋는, 자, 도박이자 도박 밑에 함께 돌을 닦는 것인데, 도박은 우리가 뭔가를 지금 걸고서, 그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어떤 내기라고 봤을 때, 사실 저걸 지금 우리가 뛰어넘는다라는 게 100% 확신은 안 돼. 맞지? 그래서 참 힘든 일이고, 그죠? 고난의 어떤 이 순간이 있지만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내가 뭐 할 수 있는, 스텝업 수 있는 계기라고. 맞아? 사실 여기서, 그리고 내가 이제 연기작품 공부할 때,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역설법이거든? 그지? 이 담을 넘는다는 게, 그치? 이 담이라는 것은 위험한, 그치?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뛰어넘을 때, 그치? 우리의 뿌듯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그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죠? 목표로 하는 어떤 동반자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자, 역설법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이제, 27번 문제에 따르면, 그치? 하자가, 담이라는, 그치? 이 목표치, 기준치, 를 설정해 놓고 해서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시련에 부딪혀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넘었을 때 함께 돌을 닦는 벗으로서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일단 24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24번에 따르면은 자, 1번에 A, 우리 1번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쳤던 뿌리, 그 다음에 손을 털었던 꽃과 잎들, 이거지? 자, 이 행위가 하나씩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거야? 아니야, 이게 그냥 나무의 속성 때문인 거지. 맞지? 아니,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으니까 나무가 이제 자라면서, 그지? 가지가 볼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게 하나씩 떠는 가지 때문이야? 라는 것이 인과적 진술은 부적절. 2번 선택지 B에서는 이 고집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도성. 아니, 아까 얘네들 고집센과 도리 없는 이것이 있었기 신명나게 담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신나게, 그지? 즐겁게 뛰어넘었다. 다음 3번의 2연에서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 아까 우리 담이었습니다. 그지? 신명나는 일에 연결해서 정수를 타넘는 일. 그렇지. 담을 타넘는 게, 그지? 신명나는 일이라고. 맞아? 물론 이런 것도 이제 고집센 비와 그치? 도리 없는 폭설 같은 것들과 함께해서, 그치? 이겨냈기 때문에 신명나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그치? 퍼펙트겠지? 정답은 3번. 그치? 4번 보세요. 자, 1원에서 가지만의, 그 다음에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위에서 단박을 가두고 시에서 획을 그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아니지. 가지만의 혼자서는 못했을 것이야 라는 진술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진술하고 단박을 가두어서 획을 긋는다? 단박을 또 넘었는데 이게 또 아니고. 그치? 그래서 획을 그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단 밖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뒤에는 획을 긋는 하고 앞선 지금 전제들하고 호응이 안 된다. 맞지? 획을 그으려면 넘어가야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에 A에서 안 왔다면, B에서 아니었으면, 이 강조하는 대상들은 플러스 알파들이었어. 그래서, 자, 누구에게? 가지들에게, 그치? 플러스 알파들로 가지에게 도움을 주는 애들이었다고.
그치? 그런데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 또한 이게 나타난다? 그럼 서로 지금 돕는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병렬식 제시로 나와 있었을 뿐, 그냥 수양 가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뿐, 얘네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확인이 안 돼요. 맞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얘네 둘에서도 나타난다라는 말은 틀렸지. 알지? 그 정답은 3번 찾았고, 그 다음에 26번 아까 2번 선택지 찍어냈습니다. 그치? 그 다음 27번 한번 건드려 볼 거야. 자, 27번에 1번에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서 아까 수양 나무를 어떻게? 뿌리, 가지, 잎, 꽃,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걔네가 한몸, 그치? 한 마음이 되어서 수양이 결국 하나의 통합된 어떤 대상으로서 그치? 결국 이제 뛰어넘게 되었다. 다음을 강조하는 거지. 그 다음에 2, 3번은 지금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에 담쟁이 줄기의 속성. 이 담쟁이 줄기가 넘는 애야. 맞지? 그래서 얘도 수양가지처럼 담을 넘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드러내. 그래서 아까 마지막 연에 그지? 병렬적 진술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담의 의미를 사유해서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깨달음 뽕 바로 대상. 맞지? 그래서 이 담이라는 게 때로는 나를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뛰어넘었을 때 스텝업 할 수도 있는 거지. 도반이다. 친구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7번은 지금 이제 보자. 2, 3, 4, 5번과 관련해서 다를 봐야 되겠네. 그치? 응. 자, 어쨌든 간에 자, 다 작품 할 건데 자, 이게 그 당시에 다 작품 우리 보기는 읽었으니까 자, 제목 한번 보면 이즘을 논함이라고 되어 있어. 맞지? 이게 혹시 나는 이거 예전에 수업한 친구이나 모르겠다. 이게 한문 수필이에요. 그러면 제목도 한문이었겠지 원래. 이게 우리 망각하다, 잊을 망자야. 있다, 망. 그리고 논하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다, 풀이하다 이런 뜻이잖아. 이 해. 이게 우리 독해하다 그지 할 때 읽을 해자야. 풀이하다의 해자다. 해설할 때. 이게 원제가 뭐라고? 망해여서 망해. 이거 씨발 원제 줬으면은 애들 멘붕 오지. 그래서 풀어서 줬는데 어쨌든 이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지금 비연계 우리 수필이 이렇게 시들하고 같이 붙어서 좀 곧잘 나와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이거 수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26학년도 25학년도 수필 할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 이정자 떠올리라고 자연 속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 벌세스 현실 정신 벌세스 물질 그리고 정신은 우리가 다른 말로 내적인 거 물질은 외적인 거 요렇게도 할 수 있어. 요 두 가지로 내가 수능 수필 다 읽어봤지 않았겠나. 요 두 가지 많게는 이제 자연 속세까지 포함시키면은 세 가지로 다 풀린다고 수능 수필이 평가원 수필이. 그래서 자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이거 사실 우리 이사 수능 비문학 읽고 제가 다음 시간에 문학 할 겁니다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었어 깜빡하고. 그래서 혹시 지금 문제를 안 푼 친구한테 대다수일 거니까 문제는 아직 풀지 말고 요 지문 있지? 요 지문 내가 지금 몇 분이냐? 4분이니까 1시 한 8분 정도까지 드릴게요. 시간 넉넉하게 주는 거야. 자, 이거 지문 한번 쭉 읽어보는데 요거 한번 염두에 가면서 문장의 구조하고 이제 논리적 판단도 좀 해가면서 한번 읽어봐봐. 지금 4분 드릴게요.
이거 그냥 눈으로만 이해하려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손가락 좀 놀려봐야 돼. 이거. 되게 난해 1분단위. 그것만 뚫어내면 사실 족밥이야. 자, 그러면 세모가 한번 볼 거야. 자, 일단 뭐 수표니까 나아가 글쓴일 거예요. 그래서 이용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 내용, 요 단락이 너무나도 난해했다고. 네? 그냥 수필이 나오면 항상 요거 둘 중 하나로 뚫어라고. 그치? 봐.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갑자기 필자리는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응. 미안하다. 있는 건 병이 아니다. 있지 않는 병이다. 그 다음에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중부정이잖아.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뭐야? 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내가 아까 이거 한문수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실 이렇게 이중부정문도 사실 뭐 없애버리고 그죠? 좀 가볍게 좀 진술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러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원문에 이렇게 뭐 이중부정 섞겠지, 그지? 살려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되게 좀 난해하고 복잡한데 봐, B.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은 병이 되는 것이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을 뭘 근거로 할까 하고 그 뒤에 봐봐. 대상이죠. 여기서 뭘 잊고 뭘 잊지 않는 거에 대해 그 대상을 얘기를 안 했었다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물질을 놓고 읽었을 때 여기 잊어도 좋을 것은 뭐가 되는 거겠어? 물질인 거지. 그치? 응. 자, 이것을 잊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하지? 잊지 못하니까 이런 지금 병이 생기는 거야. 맞지? 그래서 물질을, 그치? 외적인 것에 대한 내가 집착하지 않는 것은, 그치? 있는 것은 병이 아닌데 이것을 잊지 못하고, 그치? 집착하고 그것만 자꾸 추구하며 살면 병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항상 내가 비문학 할 때도 얘기하지만은 이런 문학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렇게 약간 이제 우리 논리적인 어떤 이제 구조라면은 반대사고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 반대로 세모에 해당하는 정신, 내적인 것을 잊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어? 병이 되는 거야. 맞아? 다시 이것을 즉 정신을 잊지 않는 것은 뭐가 아니야? 병이 아니야.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요 말을 안 하든 그치? 자 우리는 요 딱 보자마자 아 요런 진술 반대사고를 해야 되구나가 돼야 된다. 고3 정도 수준. 맞죠? 그래서 내가 이제 범주 맞춰볼게 봐. 그래서 여기 그리고 내가 왜 1문단이 좀 난해야 돼? 이 문장 때문이야 사실. 자 잊어도 좋을 것, 잊어도 좋을 것은 다시 물질이야. 그래서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사실 뭐야? 병이 원래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진짜 가정을 해보겠어. 또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겠어? 정신이야. 그치? 이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그건 뭐야? 잊는 것이 병이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뭐야? 사실은 병이야. 맞아. 그리고 지금 잘못된 말을 던져두고 과연 이 말이 옳을까? 사실 뭐 하지 않다. 옳지 않아. 이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야.
요거 얘기하고 싶은 게 빌드업이었다. 근데 요 문장이 끼워버리니까 앞선 문장의 내용하고 지금 뭐야? 완전 배치가 돼버린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같은. 다만 내가 아까 인간과 세계관계라고 했잖아. 대개는 이런 패턴들이라면 우리 또 얘가 좀 주입식이 어떤 교육에 어느 정도는 최적화되어 있잖아. 이거 우리 알고 있었다면 그렇지? 그래,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건 사실은 병이 아닌데 그렇지? 병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지금 밑에 뒤에서 지금 뭐 이걸 뭐 반전시킨다거나 그렇지? 반박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구조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 그치? 또 치자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정적으로 이제 진술이니까. 그래서 자 우리 26번 문제에 정답이 3번 26번이 아니고 뭐야? 몇 번 문제였어? 25번 문제인가? 25번 문제 정답이 3번이야. 왜냐면 자 자신이 가정한 것이 그치 뭐 옳음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봐야 된다고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이 아니고 상황이 틀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맞지? 이 가정은 잘못된 가정 그치?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 다음에 계속 그래서 자 이 단락만 딱 읽어냈다면은 밑에 있는 봐봐 이 단락 천하 걱정거리는 다 어디서 왔는가 하고 잊어도 좋을 것 즉 자 봐라 다 옆세 뭐야 자 얘네들을 그치 잊지 못하고 잊어서 안 되는 것을 그치 잊는 데서 나온다 그치? 얘네를 잊지 못해서 병이고 그치? 얘네를 잊어서 병이고 그치? 요거 얘기해 걱정거리 그리고 다시 그래서 눈은 아름다운 외적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좋은 소리 맛난 음식 사는 크고 화려한 집 그치? 큰 세력 건너 재물 교만 부유한데 인색 그치? 물건 취하는 마음 실상과 어긋난 이름 다 외적인 거 이걸 잊어야 되는데 못 잊으니까 병 생긴다. 그럼 밑에 3문단은 뭐야? 반대겠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뭐 잊는 그치? 그 상황이 딱 나와. 그래서 보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치? 잊는 자가 돼버리면 그것도 병이거든 말하면서 소식 뭐야? 정신적 내면적 가치잖아. 안 그래? 또 충성심, 슬픔, 그 다음에 정성, 의로움, 예의, 분수, 도리 다 내적 가치가. 맞아. 이걸 잊으니까 병이 된다. 그래서 자 봐. 먼 곳을 보고 나니까 가까운 건 내 정신에 있는 거 그지? 이런 잊어봐. 또 새 것 보니까 그지? 또 탐욕해서 생겨가지고 그지? 저 옛것 같은 정신적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그지?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할 때 본받을 것을 잊어버려.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잖아.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그지? 외적인 것을 잊을 수가 없게 돼.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니까 내적인 것을 더더욱 못 잊어버리는. 그지?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그지? 너무 여기 물질에 집착하는 삶이 돼버려. 그래서 자 하늘이 벌을 내리기도 하더라고. 그지? 사람들이 질시하고 막 손가락질하기도 한다는 거지. 아이고 저 왜 저렇게 욕심부리나? 아이고 저 사람은 그지? 정신이 글렀어.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를 뭐 한다고? 아까 병이 되는 그 자리를 바꾼다고 오히려 반대, 즉 물질은 잊어버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는 잊지 않나 그치? 요런 인식, 요런 어떤 수준이 된다 그치? 그래서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잊어도 좋은 결정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 나에 대한 그치? 어떤 나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그치? 내가 또 이제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항상 잊지 않고 그죠? 그걸 교정하고 수정하고 그죠? 좀 더 나은 어떤 모습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합니다. 딱 지금 이 지문은 요거로만 끝난다고요. 물론 전제는 요 진술, 요 인식이 떠올랐어요. 그치? 요거 인식하고 딱 갔으면은 어렵지 않았을 건데 요게 안 되니까. 그치? 1문단에서 내려가질 못하는 거야. 이게 씨발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 자, 그리고 27번 문제 풀고 조금 쉴게요. 5번 선택점 보세요. 내가 다른 건 다 좀 생략하고 27번에 5번 보면 예의나 분수는 그럼 뭐야? 정신적인 거. 그치? 자, 내적인 거야. 그래서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하여 라고 지금 전제를 줬어. 그치? 자, 그러면은 당연히 뒤에도 뭐가? 잊지 않는 것, 그치? 잊지 않는 것 좋은데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 지금 뭐야? 병이란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은 그치? 병이 아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병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과는 정반대 모순적 진술이 나와버린 거지. 안 그래? 자, 만약에 이 자리가 지금 뭐가 세모가 아니고 역세모 물질이 나왔다면 이 서술어는 맞다고. 맞아?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뭐야? 있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은 결국 병이 아니란 말이야. 맞아? 근데 그 병이다라는 진술은 타자의 깨달음이 아니지. 이제 병이 아니다가 와야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런 범주들이 딱딱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요. 그치? 요거는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돼요. 요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니까 너희들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하는 과정에서 있잖아. 그치? 요렇게까지 가기 쉽지 않거든. 계속 연습해야 돼. 되겠지? 그래서 딱 이거 보자마자 정신물질 띄워놓고 그치? 반대사고 동시사고 좋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뒤에 있는 현대소설 할까. 그래서 이사수능 문학이 고전은 둘 다 연계였기 때문에 학생이 그렇게 어려우면 안 느꼈어요. 그런데 현대소설도 역시 또 비연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쌤이랑 같이 한번 읽고 풀 건데 자 잠깐만 쉬기 전에 우리 그 혹시 너희들 소식 들었나? 27학년도 수능 특강이 지금 서점에 이번 주부터 그지? 인터넷 서점에 이제 다 판매가 되고 있어 문학. 그래서 내일부터 수특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뭐 준비해서 올 수 있는 친구는 준비해서 와주시면 되고 내일은 내가 뭐 준비 안 해오더라도 프린트해서 드릴 거니까 수특 이제 뭐 연계가 뭐 수능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너희들 1학기 내신에서도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학교마다 뭐 문학이 그치 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긴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들어가요. 독서랑 문학이랑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바로 현대시 챕터 들어갈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뭐 준비해올 수 있으면은 준비해와 주시면 되고 아니 당장 내일까지는 안 된다 하면은 다음 주부터 챙겨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일 선 복사해서 드릴 거니까요. 잠깐만 쉽시다. 자, 일단 쌤이 31번 보기 문제를 띄웠는데 이 보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보기처럼 내용 보기가 아니고 형식 보기예요. 그래서 뭐 서술자 나오고 그렇지, 뭐 쉼표의 사용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일단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서술한다. 요거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어 같은 거 배울 때 제한적 또는 선택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인물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다 발휘되는 게 아니고 특정 인물에 그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거 뭐 초점파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인물을 자 어쨌든 자 이 작품에서 그렇게 지금 등장하고 그렇게 서술되기도 한단다.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서술자 자신의 시선만으로 그치 서술되기도 하거나 또는 인물의 시선을 초점해서 나타나는 이 서술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대. 그때 만약에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저 서술자가 인물과 거리를 좀 둠으로써 그렇지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말하는 우리 또 거리라는 게 이제 결국에 뭐 심적 거리가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서술자와 그 인물의 거리 우리 항상 이렇게 자 서술자 있고 독자 있고 이거 간단하게 적어봐. 그다음에 인물이 있어. 그리고 자 독자도 인물 간의 거리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건데 잘 봐. 이게 기본적으로 뭐 전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3인칭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점이란 말이야. 3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 또 전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 서술자가 인물의 뭐 모든 면을 다 꿰뚫어 본단 말입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돼 버리면 너 잘 봐봐. 이게 작품이야. A, B, C라는 인물이 있다고 외부 서술자가 일반적으로는 전역 작가 시점이라면은 다 꿰뚫어 봐야 된다고. 그치?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전지전능 능력이 누구한테? A라는 인물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B, C의 감정에 대해서는 누구의? A의 시선으로 서술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 서술자는 B와 C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 거리가 좀 멀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모르니까 너희들 독자들 너희들이 한번 뭐 해봐라. 인물에게 다가가서 판단해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서술자가 인물과 멀면 독자와 인물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왜?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인물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 이거 사실 우리가 내신 때나 볼 법한 개념이었는데 요 이사수는 현대 소설 보기에서 이런 개념들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했다라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요 간단히 설명드렸고 자,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을 활용해서 시간의 지연이라든지 인물의 상황 따위를 드러낸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1번 설지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또 더군다나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섯 글자 인덱스니까 읽으면서 풀어도 돼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소거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소거할 수 있다면, 이제 해놓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1번에 그래서 말줄임표 이후에 또 쉼표를 또 연이어, 쉼표란 말 그대로 쉼의 표시거든. 그지? 그래서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또 감추거나 또는 자,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그래, 시간 지연. 그치? 딜레이시킨다. 라는 말 위에는 보기하고 호응한단 말입니다. 근데 2번은 좀 봐봐. 서술적성과 인물의 선으로 초점화되는 뜻이 자, 이 진술이 겹쳐 나타나는 것은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맞아. 그치? 근데 앞에 있는 요게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요 인물이 그치? 어떤 인물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잘못 인지가 제대로 인지를 했다면 그지? 잘못된 지 틀린 말이 돼버린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보기만으로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워서 빨간색 괄호친 요 부분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치? 3번 봐. 자, 말을 전하는 뭐뭐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하는 것은 이것도 결국 위에처럼 뭐야? 겹치게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 이게 같은 말 뭔데? 누구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태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에 있는 2번과 다르게 2번은 지금 자 이런 빨간색이 지금 이제 이 인물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것은 지금 철저히 그냥 뭐야? 이 조체가 그치?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하는 것은 어쨌든 거리를 두기 위함이다라는 호응 징조라고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2번은 일단 스킵이다. 다음 4번도. 자,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하는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자 봐봐. 아까 쉼표의 연이어 사용은 시간 지연도 있지만 상황을 드러낸다고 했었는데 앞에 있는 요 지금 뭐야? 요 내용이 아직 우리 확인이 안 된다. 맞지? 그래서 니은이나 리을 따위에 지금 있는 요 빨간색 線괄호친 부분은 지문에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거. 망설이지 않고 그지? 되게 뭐야? 확실해져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다음에 감탄사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또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한 또 상황이니까 그죠? 어쨌든 쉼표 또 상황인데 이것도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구정보 이미 이제 뭐 퍼진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확인 좀 해보자는 거면서 2, 4, 5번은 그치 내용상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 푸는 전략. 그래서 28번 문제는 자, 요거 윗글을 대한 이해니까 그 제가 내용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문의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조금 뭐 짧은 부분이지만은 중략 부분 줄거리까지 읽고 끊고 와서 몇 개 한번 풀어보겠다. 그치? 다음 29번 문제 대놓고 지금 자 A부터 C인가? 라는 이제 특정 부분인데 너희들 잘 봐. 자 여기서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 A부터 C가 어떤 부분인지를 빨리 한번 눈으로 훑어본단 말이야. 이게 다 무슨 부분이야? 큰 따옴표 부분이야. 대화 부분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자, 이 대화 장면이라면은 당연히 이 대화에서 발화 주체가 누구이고 그 말하기 방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대화라면 다시 말하기 방식 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뭐 A, B, C가 근데 이게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다 읽고 풀어도 되고 나는 역시 하나하나씩 끊어서 풀렸다면 A 읽고 와서 풀고 B 읽고 와서 풀고 해도 된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30번 문제는 집주름 영감과 양서방이라는 인물에 대한 문제. 문제는 이것도 사실은 뭐 내용 확인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 두 인물이 등장했을 때는 좀 잘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지? 이런 전략 세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목이 일단 골목안이기 때문에 뭐 골목안에서 뭐 이뤄지는 뭐 일어나는 뭐 사건이라든지 그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또는 소설은 너희가 너무 제목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 이게 발췌된 부분이 제목하고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근데 시는 무조건 집착 좀 해줘야 돼. 알겠지? 시를 고전 시가 긴 뭐 장편 가사가 아닌 이상 현대 시는 웬만하면 다 전문 나온. 그지? 자, 어쨌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서 힌트도 하나 없이 더군다나 앞부분 줄거리도 없이 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인물 관계가 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우리가 흔히 현대소설 하면 기껏해야 한 3명? 그지? 맥스로 한 3명 정도 나오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지금 대여섯 명이 나와요. 대여섯 명이. 그러니까 현대소설 치고도 약간 고전틱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그지? 인물의 어떤 이 수에 맞춰보면 그지?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한참 정의와 별의 별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 정부가 작게 달린 집인데 뭐 좀 사는 집입니다. 막 설거지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그럼 다시 자, 정의라는 사람하고 별의 별말이 오고 갔으니까 자, 이 말을 그지? 별의 별말이 오고 간 사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둘이 지금 별의 별말 오고 갈 때 누가 지금 갑순이 할머니라는 인물이 끼어들었대. 그치? 그리고 자,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자, 이 정이랑 별의 별말이 오고 갔던 인물은 갑득이 어미였고 그치? 그들 모녀라고 좀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들 모녀니까 정이랑 갑순이 할매가 뭐다? 딸이랑 그치? 엄마 관계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자, 모녀지간이었다. 정의하고 자, 그리고 상대하여서 하는 거 봐서 그지? 별의 별말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대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보자. 그래서 할 말에는 궁하지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매가 자기 딸 계속 어떻게 읽어줘야 된다고 이제 그래 이제 표현을 그치 정의라고 계속 맞춰서 읽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역성이라는 건 편을 들어야 그래서 자기 딸 편을 들려고는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별의 별말이 지금 막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상대방의 엄마가 지금 개입했는데 자기 딸 편 안 들고 그치?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 남을 탓해 뭐해 이게 모양도 숭없고 흉하고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말줄임표 그치? 그 다음에 쉼표에 연이은 사용 시간 지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어쨌든 간에 갑순이 할머니가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그치? 오히려 뭐 자기 딸 편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중재하고 자기 딸을 나무라더라. 그래서 이때 보니까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그래 이게 지금 원래 팔을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자기 딸만 혼내고 있으니까 기세등등한 거지 갑득이 어미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 이 갑득이 갑순이 이름도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렇지 자네가 먼저 말을 했지 자네 누구? 그래 별의 별말 오고 가고 있으니까 그치? 자 나야 그저 대꾸한죄밖에 없으니까 자네든 잘못했든 자네가 시작을 했으니까 라고 그치? 그러니까 갑순이 할머니의 그치? 그 꾸지람 나무람에 이어서 갑득이 어미도 한마디 지금 쳤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까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이었다. 갑순이 할매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봐봐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이었다. 즉 뭐야? 자기 딸을 혼내는 게 아니었다. 알고 보니 봐. 그 배지 못한 행난 것하고 삼이 무슨 삼이냐? 이게 그냥 별의 별말이 아니고 말싸움을 했네. 맞지? 그리고 갑순이 할머니 입장에서 지금 배우지 못한 행랑껏 뒷방 요런 느낌이거든 그치? 갑득이 어미를 뭐 하는 발언이야? 무시하는 그치? 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그러이 피하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재는 뭐였다고 그냥 형식적인 거였고 그치? 자기 딸이 자 급에도 안 맞는 갑득이 어미랑 싸우는 것을 뭐야 떼어놓으려고 이제 자기 딸 그냥 뭐야 앞에서 혼내는 척했다 이거야. 맞죠? 자 요것이 분명했다라고 그치? 자 나중에 뭐야 진상을 깨달았다. 내 편 든 게 아니었구나.
그치? 라는 생각. 그래서 아까 31번에 2번 선택지 우리가 괄호 친 부분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이거 지금 상대 진술에 따르면 자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이야. 상황을 그렇지 뒤늦게 제대로 인지하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는 이 할머니가 자기 딸 편 안 드는 게 그지 내 편을 드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완전 나를 그냥 무시하고 그지 나랑 떼어놓으려고 그냥 앞에서 그래 자기 딸 편을 안 들었네 이런 시가 된 거지. 이게 되게 어려웠어 사실. 쉽지 않다고 판단. 맞지? 응. 다만 인덱스 문제니까 이런 것들 읽으면서 바로바로 와서 풀어도 됐다. 알겠지? 그래서 보기 플러스 인덱스면 논리로 바로 뚫는 것도 좋고 또는 순서대로 읽으면서 풀어도 좋고 그치?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계속 사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센스가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또는 비문학이나 읽을 때 갑을 병정무 이름 이렇게 순서들 많이 나타내잖아. 갑득이 어미니까 을뜨기 누구 아들이야? 갑득이 어미 아들 둘째겠지 뭐. 안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을뜨기 녀석한테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그 얘기란 결국 뭐야? 정이랑 갑득이 어미랑 말싸움 한 거겠지? 그치? 듣고 나자 걔도 그만 분별은 있을 거 아이가? 그래 그런 상껏하고 욕짓거리 하고 다니다니 짹짹짹짹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상껏은 맥락상 위에서 아까 우리 누구 갑순이 할매가 말했던 그치 배우지 못한 행랑껏하고 같은 맥락이겠지. 상대를 뭐하는 발언이라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그러면은 이 집주름 영감은 누구의 남편이겠느냐? 영감이니까 갑순이 할매의 남편이지. 그죠? 그래서 자 배우지 못한 행랑껏 막 지금 우리 갑득이 어미를 무시했는데 집주름 영감도 역시 똑같은 그지 뭐 부창부수라고 우리가 끼리끼리 사는 거지 뭐 그지. 더 갑득이 어미를 이렇게 막 또 비난하는 것이 비하하는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찮고 하고 있는. 되나? 이거 인물관계 너무 복잡해. 잘 읽어줘야 돼. 그래서 하니까 늙은 마누라 누구야? 갑순이 할매. 그렇지. 자꾸 너희가 생각해. 알겠지? 자, 또 마주 앉아서 이거 그렇고 말고 이거 삼을 허래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 하고 하는 자꾸 사람을 것이라고 부르네. 그죠? 그런 거 하고 하는 거 꼭 하늘 보고 침뱉기. 뭐 얼굴에 침뱉기. 그치? 우리 스스로 욕을 보이는. 그 욕이 다 내게 돌아오지 소용있나요? 라고 그치? 갑자기 어미를 막 까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휴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누구의 보고에 따르면 을뜨기의 보고에 따르면 을뜨기도 그 집안 안에서 지금 들은 게 아니고 그 집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치 나한테 즉 갑자기 어미한테 전달을 한 거겠지. 되니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줄거리까지 읽고 잠깐 스톱한다. 자 골목 안 9가구가 공동 화장실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화장실에 양서방이 같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중략 부분 줄거리 또는 중략이 나오면은 화제 전환 그치 장면 전환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이 갑자기 어미의 어떤 말싸움으로 인한 다른 인물의 반응 끝이 나고 새로운 사건이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요거는 잠깐 문제 풀고 와서 마저 한번 읽어보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28번 문제 보세요. 자 28번에 1번 선택지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곳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 집안에서 대화 누구? 할매랑 영감 그리고 누구? 을뜨기에게 노출되어서 그치? 그들의 뭐야? 갑자기 어미에 대한 속마음 그런 거 상껏 그치? 이라는 반응이 속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답 1번이야. 그죠? 자 그리고 요 당시에 2번 선택지의 선택률이 10%가 좀 넘었거든? 좀 많은 비율이야. 왜? 이게 쌤 말다툼 그치? 서로 뭐 네가 잘못한 뭐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치? 쌤 말다툼 말실수 맞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요 서로의 말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갑순이 할머니가 개입해서 그치 자기 딸 보고 네가 그런 말을 한 게 잘못이지 네가 실수한 게 잘못이지 라는 멘트를 통해서 정의가 뭔가 말 실수한 거는 확인이 된다고.
그지? 그런데 그 이후에 갑득이 어미의 그 이제 대화를 보면은 그지 나는 그냥 뭐 대답을 한 것일 뿐인데 자 시초는 자기가 했지라는 진술을 통해서 갑득이 어미도 말실수를 한 것이 확인이 되면 모르겠지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라는 서로의라는 진술이 잘못되었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둘의 어떤 말다툼이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치? 그 계기가 서로의 상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맞니?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그냥 2번 선택지 보고 그래 말다툼하고 있으니까 그치? 2번 이렇게 간단하게 찍었던 친구들이 10%에 좀 넘었대. 이 새끼 인생 어떻게 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말다툼은 서로 말실수인가? 아니거든, 그지? 정확하게 근거를 체크를 해야죠, 그죠? 자, 나머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다음에 29번 못하고 30번 봐봐. 30번에 집주름 영감과 양서방에 대한 이해인데 1번을 읽지마. 집주름 영감이 딸, 정이겠지? 행동을 분별 없는, 그지? 자, 보시려고 판단한 이유는 아내가 누구였는데? 갑순이 할매가 그치?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발견 생각한 거야. 그래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 이유가 같았거든. 그치? 어디 급도 안 맞는 게 그치? 우리 딸하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고 하면서 그치? 떼어놓기 바빴단 말이야. 그치? 상대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바람. 그치?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자면 1번의 정답인데 1번의 정답이 나오면 왜 너희를 안 믿냐 이거야. 45개 중에 짱깨식으로 계산하면은 1번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9개 나와야 된다고. 근데 1번만 나오면 씨발 아닐 거야. 이거 잘못됐어. 다른 걸 거야. 이 지랄아. 확신 좀 가져. 알겠지? 확신을 가지는데 다만 실력이 전제돼야 되겠지? 그래서 적절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다만 이게 그냥 풀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였다고. 왜? 딸의 행동, 그 다음에 또 아내, 그치? 또 남편 이런 얘기하니까 인물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은 이 문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소설은 내가 개관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그잖아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데 내가 요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결국에는 인물이야, 인물. 아까 내가 문학물하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인데 소설에서는 그걸 뭐야? 여러 인물들의 어떤 겪는 사건들, 겪는 갈등들에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반응이 그치?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학이다. 그치? 그러니까 인물의 반응을 잘 체크하려면 인물이 지금 이제 연루된 뭐 사건 알아야 되지, 그치? 인물과 관계 알아야 되지, 필수적인 거. 기본을 망각해서는 안 되지. 물론 문제 푸는 전략 세우고 효율적으로 푸는 거 중요합니다만 읽어내는 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잖아. 안 그래? 소설은 인물의 반응. 그치? 기본에 충실합시다. 네.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 봐봐, 그럼 이미 28, 30, 31번을 중략 부분 줄거리 이전 장면으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는 뭐라고? 29번. 이제 요 문장 딱 이제 풀고 가면 끝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A, B, C 다음 내용 사실 필요가 없어요. 딱 C까지 읽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안 그래?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우리 그 중략 이후 장면으로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볼게. 자, 양서방이 지금 갇힌 이야기로 간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양서방이 화장실에 그지? 뒷간에 갇힌 새로운 사건. 자,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어? 나갈 도리가 없으니까 그지? 양서방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맞지? 그래서 화가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니까 내면 심리입니다. 보자. 제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관해서 꼭꼭 잠그고 그럴 건 뭐 있노? 저 늙은이도 젠장을 근데 뒷간에 갇힌 게 지금 뭐 갑자기 문이 고장난 게 아니고 그지? 누군가가 뭐 한 것 같아? 잠궜어. 그치? 근데 이 누군가를 지금 우리는 힌트 늙은이로 지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늙은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서 나왔던 늙은이 중 한 명이 또 등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안 그래? 자, 그리고 밑에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했으나 이런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떤 수상한 인물인 듯 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소리치면 이상하게 느껴질까봐 이거 행동을 뭐 하는 거야? 망설이잖아. 그치? 이거 31번에 4번 망설이다 맞잖아 내용. 맞지? 그리고 망설이는 상황 보여줘. 딱 이렇게 진술도 탁탁탁 떨어져야 돼. 그래서 그는 생각 끝에 누가 문을 잠갔어? 문 좀 여세요. 의지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막 제발 외치지도 못하고 그냥 중얼중얼 된다면. 한참이나 막 문을 잡아서 흔들, 그치? 소리만 나고. 자, 어쨌든 을뜨기한테, 을뜨기 아까 누구? 갑뜨기 엄마의 둘째 아들. 이제 내가 찍었지만은, 근데 저의 아비가 불단지 뒷간에 갇혔다. 그러면 양서방이 을뜨기의 아버지고, 그러면 양서방의 와이프 누구야? 갑뜨기 어미가 딱 떠나야지. 맞지? 이게 또 부부. 응? 그럼 여기서 늙은이는 어느 정도 눈치가, 아빠, 갑자기 어미를 뭐, 흉보던 누구, 집주름 영감이나 갑순이 할매 가능성이 높다. 써보니까 어쨌든, 어이 까닭을 모르는 채 그것까지 띄운 갑자기 어미는 대강 사정을 하자. 이것은 평소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누구? 갑순이 할매가 그지 계획적으로 한 일에 틀림이 없다고 혼자 단정했다. 약간 좀 감정에 그지 이렇게 좀 치우쳐가지고 이성적 판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지? 어쨌든 이 늙은이가 갑순이 할매 맞지? 그리고 이제 뭐 하는가? 그럼 A, B, C는 당연히 둘의 어떤 말다툼 그지? 둘의 이제 이야기 되겠지. 보자 A. 그래서 아니 그래 애아범이 미우면 어떻게는 못했어. 그 더러운 뒷간 속에다 글쎄 카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노인이 그렇게 심사를 나쁘게 부려서 그게 옳단 말이에요? 라고 그치? 그럼 봐봐 갑자기 어미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그치? 이것은 지금 뭐야 일시에 옳은 일이 아니다. 이제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사람 그렇게 골탕 먹여서 되겠느냐 라고 그치? 이렇게 막 따지고 있는 장면이네. 맞아. 그리고 혼자 흥분. 근데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억울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이게 계획을 하고 그렇지 막 미워서 그렇게 가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할머니 입장에서.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조차 내저가면서 그건 괜한 소리요. 괜한 소리야. 괜한 소리 그렇지 미우면 그런 게 다 일부러 그래. 아니라 이 늙은 사람 미쳐서 남을 화장실에다가 가두겠냐? 모르고 그랬지, 모르고 그랬어. 아무도 엄줄하고 모르고 그랬어. 라고 그지? 장국인 장갔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종의 지금 뭐야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거지.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랬더니 밑에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고 산 짓이지. 그래. 자물쇠를 찰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상대의 지금 뭐야 이 호소 억울함이 그치?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다. 사람이 안에서 그치 뭐 볼일을 보고 있거나 무슨 막 문이 잠긴 소리 나면 뭔가 기척을 했을 건데 그것도 못 듣고 잠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응? 듣고도 모른 채 했지? 듣고도 그냥 잠가버린 거야. 라고 그죠? 이렇게 단정 좀 짓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실랑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 끊고 바로 문제 풀고 끝내버리면 된다. 그래서 문제 29번 문제 한번 보자. 29번에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뭐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렇지 이게 옳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적 추궁했습니다. 다음 B에서 우리 B는 누구? 우리 갑순이 할머니의 멘트였다. 그래서 상대적인 사실과 다르다. 모르고만 3번 4번을 해. 그지? 반복 억울함. 네? 3번의 C. C는 다시 우리 누가? 갑자기 어미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물은 초측을 바탕으로 상대 발언이 믿기 어렵다. 그렇지? 응? 모르고, 알고 그랬어. 알고. 듣고도 모른 척 했어. 라는 식으로, 그치? 거짓으로 답했다면 몰아붙이는 거지. 쏘아붙이는 아주 공격적 발하고. 4번 서리치. 그래서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해서 애아범이 미우면 그치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행위 동기를 함께 비난했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우리 B에서 지금 뭐였다고? 아니 그거는 뭐야 그래 앞에 제일 처음에 그치 멘트에서 괜한 소리야 내가 늙었다 내가 미쳤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가두겠느냐 비난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치 내가 악감정이 있어도 그러지는 않는다. 응? 미쳤다고 내가 그러겠어?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X. 이제 비난을 파악한 겁니다. 그지? 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지? 할머니 입장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지? 아이고, 나 그러지 않았어. 라고. 그지? 그래서 파악하지 못해라는 진술이 부적절하다. 정답은 4번. 맞죠? 그럼 5번도 마저 해볼까? 자,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냈어? 그랬더니 B에서 당황하면 막 이렇게 손을 내줘가면서, 그지? B, 이제 언어적 행동까지 하면서, 그지? 방어를 했지만, C에서, 그지? 갑툭이 어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갈등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정답은 정확하게 4번. 그럼 사실 뒤에 있는 한 약 20줄 가까이 되는 분량은 안 읽어도 마무리란 말입니다. 맞지? 그래서 뒤에 물론 부분은 여러 번 읽어보시고 내가 지금 풀이를 안 한 선택지도 있잖아. 30번에 뭐 뒤에 4개. 그 다음에 28번에 뒤에 3개 같은 걸 풀이 안 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스스로가 한번 이제 요 진술이 왜 잘못된 진술인지 본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평가원 지문 가지고 이 선택자가 어떻게 호응시키고 또는 잘못된 선지로 배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고전은 두 편이 모두 연계 작품이었어. 저 연계다 보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고전시가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면 내가 간단하게 요거만 좀 하나 설명할게. 12페이지. 너희들이 분재를 모르더라고, 분재. 그 나 작품에 충성류와 고사매라는 어휘풀이에 뭐 분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분재가 뭐고 식물이나 나무 따위를 화분에 심어 옮긴 거야. 옮겨 심은 거야. 우리 선생님 저기 봐봐. 이런 거 있지. 나무 같은 거 화분에다가 떼와가지고 이게 기르는 거 이게 분재라고, 분재. 그러니까 자 오른쪽에 그 34번 문제 너 똑같이 풀면 된다. 보기 보고 그지 논리적 판단하면 되는데 너희가 뭘 지금 이제 못했냐면은 2번 선택지 있잖아.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해서 자신이 기른 화해로 조성한 공간, 자신이 기른 화해 밑줄. 그게 분재야. 이거 몰라서 되게 그때 당시에 애들이 좀 많이 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 어휘가 좀 부족해서. 그치? 요즘 사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도 분재 이렇게 분갈이 잘 안 하시거든. 그치? 그니까, 쌤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뭐 할머니 집 가면은 그치? 나무 같은 거 꺾어와가지고 이제 화분에 옮겨 심어 놓고 기르시고 했단 말이야. 뭐 소나무나 작은 것들이. 그런 걸 보고 살질 않으니까 모르지. 요 어휘가 조금 그랬다. 그치? 그 외에는, 자,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나머지는 이거 딱, 너희들 이제 풀어보면 되는데, 34번에 4번 선택지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자, 이 가는, 자, 스킵하고 나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해. 성산에서 삶에 느끼는 이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해서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제 겸양이라고 우리가 겸손, 양보, 뭐,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는 거지. 그런데, 우리 그 왼쪽에 굵은 글자 나오면은 뭐도 하라고? 우리 고전 시간은 수로까지 보라고.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언젠가는 뭐 하겠다? 자랑하겠다는 거거든요. 겸양이 아니고 뭡니까? 자부심 드러내는 거지. 이제 내 삶도 언젠가는 자랑하는 날이 있을 거야. 그죠? 왜 좋은 삶이니까, 즐거운 삶이니까. 이건 겸양이 아니고 한껏 낮추는 것이 아니고 프라이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전 시간은 굵은 글자 나오더라도 이렇게 보기 이제 그 문제형 있더라도 수로 부분하고 좀 호응을 해주면 또 좋다. 알겠지? 그래서 자 야인생애까지만 보면은 그가 이 야인이 지금 이제 뭐야 들야자에다가 그지 거기 사는 사람 인자 아니냐 그죠? 들판에 사는 즉 자연에 사는 사람의 생이라고 했을 때 뭐 자랑 근데 자랑스러움을이라고 던져두고 겸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랑스러움이면 자부심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선택지에서부터 그지 겸양과 자랑스러움이라는 진술 자체가 모순적이다라고 판단했으면 4번인 건데 2번 그거 자신이 기른 화해를 몰라가지고 이 말이 되네. 어휘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특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해서 오시면 되고, 안 되더라도 쌤이 내일 복사해서 드릴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는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수특 문학. 내일까지 하고, 그리고 내일 또 이제 우리 수업 전후로 해서, 그치? 또 모의고사 칠 거니까, 컨디션 좋게 해서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